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은요, 뭐 시장이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좀 맥빠지는 뭐 시장이에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바닥주들, 소개해드렸던 바닥주들은 뭐 시장 대비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고, 남들은 얘기 안 해주니 뭐 저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에요. 저희가 KB금융을 지난 5월 달에 장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은행주들을, 특히 KB금융을 타픽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장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KB금융 지금 현재 4만원대를 넘어섰죠. 우리가 3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둬야 될 KB금융이 조금 늦었다 그러면 뒤이어서 여러분들이 볼 종목이 무엇이냐, 은행주 중에서 종목 좀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주들을 지금 사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주들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설명할 건 아니고 한두 가지만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간단하게, 오늘 시장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원칙대로 가겠다, 뭐 그 내용이었어요. 조금 유예하거나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유예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장이 실망했던 거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요 정도 수준, 이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상관없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보시게 되면 거의 2% 떨어지면서 밑꼬리가 아예 없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바닥주들이 대거 지금 이 부진한 시장에서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제가 그들 종목은 미국 대선 때까지, 또는 불확실성 해소 때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때까지 그 저평가 바닥주들이 계속 오를 거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오늘 가장 부진했던 쪽이 뭐냐, 5G 있죠 여러분들. 5G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제가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도, 뭐 불과 1, 2주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아예 안 보는 종목이고 누구에게도 사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라고. 야, 내용이 그렇게 좋은데 사면 안 됩니까? 그죠?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요, 저는 여기 이제 KMW라는 종목이에요. 2017년도 주가가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3,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3,000원이에요. 이 주식이 9만원까지 올라서, 그죠? 소위 한 3년 반 동안 3,000%가 올랐어. 3,000%. 그래서 이 종목이 좋든 5G 업황이 좋든, 근데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아우 비싸서 안 한다, 뭐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7, 8%씩 막 떨어지고 6, 7%씩 이렇게 뭐 5G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떨어지면서 코스닥 심리도 계속 좋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반면에 바닥주들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은행주하고, 은행주는 제가 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드렸잖아요. KB금융 지금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KB금융 후속주 하나 설명을 드리고, 보험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험주들을 사드려야겠다, 왜 사드리느냐도 설명을 드리고, 친절하게도 종목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KB금융은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제가 올 4월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영상을 남겨드린 겁니다. 5개월 전입니다. 4월 27일 날 은행주 지금이라도 장기 투자 시작하라고 그래갖고 KB금융을 타픽으로 우리도 시작하니 여러분들도 시작하시라고, 그죠? 얘기를 해드린 게 바로 여기에요. 이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야, 워렌 버핏도 은행주를 파는데 너는 왜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감님은 조금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그분과 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는 뭐 세 발의 피 같은 존재고 한데 투자 습관은 어떤 스타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내 은행주를 이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 최악일 때 사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할 때까지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이상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는 그분과 반대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지금 와서, 그죠? 결국에 지금 와서,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은행주 한번 다시 또 영상도 올려드리고, 물론 뭐 계속 얘기해드렸습니다. 지금 KB금융은 여기에요. 은행주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2016년도 여기 보이시죠? 이때는 1월달이 아니라 2월달입니다. 신한지주, 아니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하시라고 해서 2년 동안 올랐어요. 그 이후에 은행주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얘기해 드렸고, 이번 코로나 악재로 해서 떨어졌을 때 최저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행주를 사시라고 했던 거는 여기 4월 말부터 5월 초, 이때 가격으로는 3만원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KB금융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장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7월 달에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3만원 중반대. 최근에도 사시라고 그랬죠. 이미 이제 4만원대 넘어서 한 4만 1천원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투자해야 되느냐? 솔직히 단타 치고 뭐 소액 하시는 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초 제가 요거를 지난 5월 달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런 분들 해보시라고 그랬어. 장기 투자하고 또 노후 자금 가지고 편안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 한 1억 넣어가지고, 뭐 딴 사람들 막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하는데 1억 넣어가지고 1년에 한 20% 30% 수익 나면 땡큐인 분들, 10억 넣어가지고 한 2, 3억 남으면 땡큐인 분들, 물론 그것이 10억 넣어가지고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넣어가지고 1억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부담 없이 장투하실 수 있는 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부부들이라든지, 그죠?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죠? 무슨 얘기 드렸냐? 뭐 금리가 더 빠질 때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때, 경기가 최악이니 경기가 가장 좋을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해서 가다 보면 모멘텀도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워낙 저평가, 그죠?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죠? 밸류에 대한 매력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연말로 이렇게 스물스물 가면서 배당 매력도 생기고, 그죠? 지금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급 박스로 보면 이게 KB금융의 수급입니다. 단 하루 음해블록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속됨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4만원대를 넘어서서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또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들,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건 거의 뭐 탑픽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KB금융뿐이 아니라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 은행주들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 다 좋고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프루덴셜 인수했잖아요. 그죠? 프루덴셜 인수했는데 염가매수 차익이라고 있어요. 염가매수 차익.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샀는데 사고 나서 이 가치가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그죠? 순자산 가치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싸게 잘 샀다는 거지. 그죠? 이것이 이번 분기에 인식이 됩니다. KB금융은.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예요. 제가 KB금융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신한지주는 주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55,000원대 있다가 지금 최근에 2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죠? 55,000원대 있다가 2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근래 들어서 제가 KB금융 못한 분들은 신한지주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이게 28,000원대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악재가 있었죠. 뭐냐, 유상증자, 그죠? 그리고 또 충당금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 최근에 라임 판매 중단됐죠. 그죠? 라임인 옵티머스, 그리고 젠2 헤리티지, 이런 관련해서 지금 뭐 판매 중단이 되고 했던 이런데 다 엮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될게 악재였겠죠. 그런데 모든 악재는 첫 번째 신선하냐? 신선하니까, 그죠? 주가는 떨어졌겠죠. 하지만 이 신선한 악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식상해지는 악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신한지주 그 분기 3분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특히 이제 보니까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9천억 정도 전망이 돼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3.5% 정도 늘어나는 수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KB금융이 먼저 포문을 열고 올라갔는데 신한지주 뒤따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은 첫 번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 지금 저평가를 조금 해소하고 있는 종목은 먼저 KB금융이지만, 두 번째 실적도, 그죠? 돌아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오르나?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드렸죠. 수급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신한지주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야간 반상회 때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근래 들어서 다시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슈는 대부분 여기 뭐 보십시오. 유상증자 이슈, 그다음에 라임, 뭐 아까 젠2 헤리티지 이런 데 다 엮여 가지고, 그죠? 그 불확실성이, 그죠? 악재로 다 반영을 한 것이다, 이미 주가에.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 종목의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뭐냐,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랑 다르게 연일 팔았어요. 잘 보세요. 내려볼게요. 계속 팔았죠. 언제부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팔았어요. 뭐 지금 내려보면 계속 두 번째 줄이 외국이니까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지난 8월 달부터 해서 뭐 줄기차게 팝니다. 9월 달 들어서는 거의 산 날이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9월 2일부터 해서는 하루도 매수한 적이 없어요. 쭉 보십시오. 유상증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관련한 악재들 얘기했죠. 불확실성 악재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외국인들은 매도 행진을 대충 끝내고 플러스로 다시 순매수로 돌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 사들이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해서, 그죠?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KB금융은 이미 버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주 관심 있는 분들은 신한지주로 가서 시간 투자를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보험주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요 기사 내용 한번 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우리 그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국채 10년물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런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실손보험, 자 여기 보십시오.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손해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기대가 된다. 그죠? 실손보험금, 그죠? 내년부터는 타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타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낸다. 요게 보니까요, 2019년 12월 달에 금융위에서 실손보험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연말입니다. 우리 잊고 살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이번 달 27일에, 그죠? 27일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이 제도를 개편하는 예, 제도 개선에 대한 이제 공청회가 27일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험료 차등제나 또 관련해서 구조 개편, 손해율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손보사, 손해보험사에게는 재료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생명보험사를 일전에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삼성생명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목하는 회사는 이제 손보사 중에서 주목할 종목이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화재.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삼성화재. 묵직하고 주가도 뭐 이런 가격은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뭐에 악재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해서 그냥 떨어진 거고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비정상 세상에서 있었던 주가니까 제2의 코로나가 해서 뭐 똑같은 이런 뭐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가장 싸게 살 구간은 언제였냐? 뭐 최근에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17에서 뭐 18, 19 뭐 이 정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난 좀 묵직한 회사들로 해서 삼성화재, 그렇죠? 이 삼성화재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손보사들 중에서 지금 삼성화재도 그렇고 이런 손해보험사들은 사실 지금 이제 가을이지만 불과 얼마 전으로 돌려보면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영향으로 해서 조금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내용이 좀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태풍이다, 비 많이 온다, 뭐다, 자연재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뭐 차량 운행도 많이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다. 그죠? 의외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3분기 순이익이 얼마? 한 2천억 초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분기로 따지면 약간 마이너스지만 전년 동기로 따지면 벌써 한 30% 초반이나 올려놓는 수치라는 걸 한번 잘 기대해 보시고, 주가 자체는 지금 이래요. 첫 번째 삼성화재,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수급 박스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지금 5거래, 물론 뭐 계속 샀지만 5거래일은 특히나 많은 물량, 오늘은 더 많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양은 블록 만점이 나왔고 거래는 옆으로 횡보해서, 물론 이렇게 박스죠. 뭐 큰일 난 건 없고 자금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할 회사 삼성화재, 뭐 큰 부담 없죠. 그죠? 예. 두 번째는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주가는 여기 5만원대 있다가 쭉 빠졌어요. 5만원대 있다가 현대해상 주가는 쭉 빠졌어요. 지금 현대해상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그렇죠? 예. 사실은 5만원대부터 해서 한 3만원대 깨지고 2만원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2만원대거든요. 요거는 안 오는 가격이죠. 이제 이건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가격이고, 지금 한 요 정도 됩니다. 그죠? 역시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어. 그 사이클에 실적도 호전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손보사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손보험 그 개편, 구조적인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거는 여당 쪽도 그렇고 야당 쪽도 그렇고 다 같이 박수치고 푸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의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오늘 양은 블록 만점이었고요. 수급 패턴은 금상첨화에 연속이 되고 있다. 연속은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파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그죠? 자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파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오늘 뭐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22만 주 샀더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18만 주를 샀고요.
그죠? 연기금이나 투신도 모두 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블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의 해석, 이 아래쪽의 거래량을 해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거래량이 늘면 좋고 줄면 안 좋아요, 많이 터지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요즘에는 주식하는 중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배제하고요. 이 거래량의 내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강도로 메이저 주체들이 종합적으로 사들였는지 알 수 있는데, 최근 5일 동안, 내가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면 아주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5거래일 중에서 첫 번째 양은블록 만점이 나왔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대해상도 변하고 있는데, 증시가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이잖아요. 그동안에 기술주다 뭐다 친환경이다 신재생이다 뭐 코스닥이 5G다 뭐 해가지고 바이오다 뭐 코로나 관련한 백신이다 치료제다 막 했는데, 사실은 주가가 이미 상반기 내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군들로 이제 눈이 가는 건데,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멘텀도 있고 저평가 매력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은행 보험주들 같은 경우 이제 실적 개선 또 밸류 부담 없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매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종목은 이제 현대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탄력적인 애가 메리츠 화재가 있어요. 메리츠 화재. 근데 메리츠 화재가 좀 먼저 튀어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참고하시고, 오히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그 다음에 생보사 쪽에서는 삼성생명 한번 보도록. 삼성생명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늘어져서 지금 이렇게 머리 하나 들고 있는 한 요 정도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주가 수준은 대략 한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은행주, 보험주, 또 은행주 투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후속주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솔직히 뭐 지금 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또 전입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주들도 보시면 뭐 코스닥에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난 좀 단타 급등주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큰 리스크 없이 가려면 이런 것들도, 그죠? 최근에 제가 바닥주, 거래소에 바닥주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저희가 바닥 잡을 때는 아무도 하란 얘기 안 하다가 최근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롯데케미칼, 뭐 현대글로비스도 엄청 터졌고요. 현대제철도 잘 가더라고.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이다, 제가 몇 년 만에 샀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주식을 안 사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제 회원님들, 고객분들, 유튜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사시라고 그랬죠. 여기 한 5년 만에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면 여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어떤 투자의 습관이나 성향이나, 그죠? 같은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무슨 뭐 상한가 매매를 한다거나 하루에도 30% 오른 주식을 따라 사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뭐 단타 치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별로 제 주변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들, 주식시장에는요 두 가지 그룹이 있다, 그죠? 리그가 있다라고 보세요. 첫 번째 리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리그입니다. 전 보통 나만의 리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노는 동네. 두 번째, 그들의 리그. 우리와 다른 그들의 리그는 우리의 리그가 시작되고 주가가 한참 오르면 그들의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 야간 반상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는 특별히 제가 선물 하나, 5만 명 돌파기, 저희 유튜브가 이제 저희 채널이 5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5만 1,500명이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는 낚시를 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려요. 낚시.
이거 맞죠? 저는 원래 낚시를 안 하거든요. 낚시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딴 건 몰라 주식 낚시는 잘해요. 주식 낚시를 잘한다고. 응? 그 낚시법을 공개적으로 한번 야간 반상회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꼭 참여하시고, 시장 얘기는 조금 이번 주말에도 주말장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갖고요. 오늘 장중에도 가만히 보면 웬만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장이 이런데 여유 갖기 힘들어. 조금만 수익 나도 빨리 팔려고 그러고, 조금만 손실 나도 빨리 팔고 싶고, 요 정도 손실 나면 막 팔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무리해 갖고 막 장중에 막 튀어 올라가는 거 따라 사게 되고, 따라 사면 어때?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오죠. 그러면 또 멘붕 와갖고 또 팔게 되고. 차라리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바닥주만 들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하지만 미국 대선 끝나도 잡음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은행주하고 보험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이 정도면 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다음 주 야간 반상회 때 공개 방송 라이브로 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나머지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낚시, 주식 낚시를 잘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보십시오. 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